일할 때는 $100, 잠잘 때는 $200. 네, 안녕하세요. 이사양 잡스입니다. 오늘은 사진 관련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 사진은 매우 중요하죠. 중요한데 제가 예전에 티스토리 할 때, 특히 구글이나 웹사이트 노출할 때에는 사진 사용을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하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사진은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네이버 블로그랑 관련이 있는 겁니다. 네이버 블로그에서 인플루언서로 활동하시면서 프리미엄 광고를 붙이시는 경우가 아니고는 제가 네이버 블로그는 별로 광고를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물론 프리미엄 광고도 수익이 많이 나진 않아요. 저도 인플루언서로 네이버 활동하고 있는데요. 프리미엄 광고가 붙는다고 해도 트래픽이 충분히 나오지 않거나 혹은 프리미엄 광고 종류가 비싼 단가가 붙은 광고가 나오지 않으면 애드포스트는 여전히 인형 눈알 붙이기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네이버를 가지고 티스토리, 애드센스처럼 광고 수익을 얻기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네이버 블로그에서 브랜딩을 하는 경우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가게를 홍보하실 때 있잖아요. 혹은 내 블로그를 보고 다른 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 회사나 서비스를 혹은 제품을 좀 홍보해 달라고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진을 어쩔 수 없이 많이 사용해야 되는 게 우리 입장입니다.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 자체는요, 구글 SEO랑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실은 규격 자체가 없는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로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진 용량을 줄이고 웹페이지 속도를 올리고 이런 거랑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구글에서 사진 용량을 계속 줄이라고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한국처럼 인터넷이 빠른 곳이 세계 전역에 거의 없어요. 아주 유명한 유럽 국가들을 가도 한국처럼 인터넷이 빠르지 않고 인구수가 훨씬 많은 또 다른 대륙들이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에는 인터넷이 정말로 너무 느린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사진이 화질이 높은, 용량이 높은 사진이 한두 개만 들어가도 거의 페이지를 보는 게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기 때문에 사진을 정말 필요한 게 아니면 넣지 말고 옵티마이징을 해서 꼭 넣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만 활동하는 서비스라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라면 그런 게 별로 상관이 없죠. 예를 들면 네이버 같은 곳입니다. 네이버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사용하지 않아요. 네이버는 한국에서만 사용하는데 인터넷 속도에 이상이 없기 때문에 사진을 많이 넣으셔도 상관없고 아주 고화질 사진을 넣으셔도 별로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네이버든 구글이든 다음이든 모든 검색 엔진에서 기본적으로 배제시키려고 하는 사진의 형식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진에 글씨나 숫자가 들어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사진에 문자가 들어간 다음부터는 그때부터는 그건 사진이 아니라 본문이랑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되죠. 사진은 본문에 글씨가 나타낼 수 없는 것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사진이에요. 그런데 본문을 대체하다 보면 본문과 사진의 경계가 무너지고 본문에서 체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라지게 되겠죠. 예를 들면 키워드라는 걸 아실 겁니다. 키워드를 통해서 네이버에서 상위 노출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요. 이 키워드나 단어는 어떤 역할도 하냐면 네이버 로직이 잘못된 문서, 안 좋은 문서를 걸러내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있는 단어를 뭐 좀만 잘못 썼든지, 예를 들면 쿠팡 파트너스 링크를 뜻하는 알파벳이 들어가 있으면 싹 걸러내는 추세잖아요. 공식적으로는 안 그런다고 하지만. 네, 그렇듯 사진이 아니라 본문에 있는 문자나 단어를 통해서 걸러내거나 추려내는, 잘못된 문서라고 밀어내는 일도 네이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내용을 100% 사진에다 넣어버리면 네이버 로봇이 그러한 것들을 걸러낼 수 있는 작업을 하는 게 불가능하게 되죠. 지금은 아닌데요. 불과 한 1년 전만 해도 그 네이버에 광고를 해주는 업체들 있죠. C랭크가 없을 때 말입니다. 다이아나 C랭크 로직이 없을 때, 그때는 네이버도 잡블로그를 가지고 모든 종류, 모든 주제의 광고를 할 수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잡블로그 하나 있고 최적화가 잘 되어 있는데 성형외과에서 광고가 들어오면 성형외과 글을 쓰면 1등, 법률사무소에서 연락이 와서 법률사무소 글을 써도 상위 노출, 그렇죠? 맛집에서 연락이 와서 맛집 글을 써도 상위 노출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네이버 블로거들이 일이 많아가지고 일을 쳐내기 힘들 정도의 시절이었습니다. 그럼 그때 글들을 어떻게 쓸까요? 다 못 쓰잖아요. 또 블로거가 여러 개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진으로 본문을 만들어 놓고 엄청 길게 본문을 만드는 겁니다. 본문을 만들어 놓고 블로그에다 그냥 사진만 갖다 붙여도, 그리고 관련된 키워드 몇 개만 넣어도 이미 최적화된 블로그이기 때문에 C랭크나 다이아가 적용이 안 돼 있어서 그런 블로그에는 어떠한 글을 써도 상위 노출이 되던 시절이 있었죠. 그거를 막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들을 네이버가 해왔고,
하고, 그래서 사진에다가 글자를 넣는 것 자체를 좀 발달된 검색 엔진 자체에서는 너무 싫어합니다. 구글도 마찬가지예요. 썸네일에다가 글자를 넣으실 때도 비중이 작아야 됩니다. 페이스북 광고 해보신 적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 페이스북에서 광고를 하시면 거절되는 경우가 있어요. 광고 사진 있잖아요. 그 사진에 글자 수가 일정 이상을 초과하면 거절당합니다. 사진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기본이에요. 네이버도 마찬가지죠. 네이버가 사진 안에 있는 문자나 숫자를 구분해낼 능력은 없습니다. 무슨 글자가 써 있는지 모르는데 어디까지 하냐면 사진에 글자가 있는지 없는지 정도까지는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진에 문제가 없는 글자가 들어있던 문제가 있는 글자가 들어있든 상관없이 글자가 들어있으면 안 좋은 페널티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진에 글씨를 꼭 넣어서 네이버 블로그를 하셔야 되는 경우에는요, 사진을 좀 숨겨야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오늘도 모자이크를 엄청 하게 될 겁니다. 다른 사람 블로그를 예를 들어야 되니까요. 제가 네이버에서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검색하면 이 뷰 탭에 가서 블로그 영역을 찍었을 때 보통은 사진 옆에 사진 개수가 나와야 됩니다. 여기는 하나밖에 없죠. 0개.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다 없는 걸로 나옵니다. 너무 특이하지 않나요? 보통은 블로그들이 사진 개수가 달라도 한두 개씩 있거나 없거나 해야 되는데 이 키워드는 하나도 없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말 사진이 하나밖에 없는지 들어가 보면 제가 모자이크를 엄청 세게 할 겁니다. 다른 분 거라서. 보시면 사진 여기 있죠. 여기 사진 또 있습니다. 2개, 사진 3개, 사진 4개, 그리고 글씨 좀 있고요. 사진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11, 12, 13, 14, 15, 16, 17, 18, 20. 그리고 아까 썸네일 사진. 이상하지 않나요? 사진이 20개나 들어있고 있는데 실제 바깥에는 1개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죠. 요거는 아마 3개 맞을 거예요. 세 번째 보죠. 여기도 사진이 하나인 것처럼 돼 있고 심지어 이건 동영상을 썸네일로 돼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여기도 벌써 사진으로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20개죠. 네, 이렇게 사진이 지금 2개만 봤는데 둘 다 20개인데도 썸네일에는 글씨가 없는 썸네일만 골라서 이렇게 표시가 되도록 해놓은 겁니다. 이거 뭐 알고 하신 거예요? 네이버는 이렇게 글씨가 있는 사진을 싫어하기 때문에 글씨가 있는 글을 넣으셔야 된다면 숨겨야겠죠. 예를 들면 글씨에 연락처나 이메일 주소 이런 걸 넣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클릭하거나 연락 달라고 그렇게 해야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는 본문에 쓰면 개인 연락은 네이버에서 싫어하기 때문에 숨기기 위해서 사진에 넣는데 사진에 글자가 있는 것 자체만으로 걸립니다. 자, 이제 숨기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예를 들어서 만든 건데요. 그냥 대충 만들었습니다. 유튜브 채널입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가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었죠. 그리고 밑에도 광고 문의는 메일로만 받고 있습니다. 좋은 상품 서비스가 아닌 경우 광고 안 해줍니다. 뭐 이런 거예요. 저한테 광고 주시는 분들은 안 좋은 건데 좋다고 얘기해 주시려고 하시지 말고요. 정말 좋은 것만 주세요. 그러면 제가 유튜브 채널에 유료 광고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제가 블로그에 쓰는데 이렇게 광고 문의 이런 단어를 넣으면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사진에 넣습니다. 이거를 본문에다가 티 안 나게 붙이냐면 이렇게 사진을 올려놓은 포스팅을 하시고 비공개로 발행하십시오. 글을 쓰실 때 자, 글쓰기를 하나 여시고 이 비공개된 포스팅에 오셔서 수정을 누릅니다. 누르시면 다시 나오잖아요. 사진을 글을 쓰실 때 여기다가 쓰시고 나서 사진을 올리실 때 사진을 눌러서 업로드를 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페이지에 있는 사진을 복사해서 오는 겁니다. 선택하시고 컨트롤 C 여기 와서 붙여넣기, 또 필요한 사진을 가서 컨트롤 C 와서 붙여넣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네이버에서 사진을 인식을 못해요. 사람 눈에는 사진이 있는데 네이버 로봇이 볼 때, 검색 엔진이 볼 때는 사진이 없는 걸로 나옵니다. 실제로 사진이 들어가면 이렇게 나오죠. 라이브러리 보시면 여기 사진이 표시돼야 되잖아요. 근데 사진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진이 안 들어간 것처럼 표시가 된 거예요. 일반 사진을 업로드 해볼게요. 이거 지난번에 제가 그 썸네일에 넣었던 사진 눕기 따놓은 건데요. 이거는 그냥 업로드를 한 겁니다. 볼까요? 라이브러리 보면 이렇게 인식이 되죠. 요거를 대표 사진으로 하고 필요한 말들, 글씨로 쓰고 싶은 필요한 말들은 사진에 넣으시면 네이버에서는 전혀 확인을 못 한다는 거. 아직까진 그렇습니다. 뭐 시스템이 바뀌게 되면 모르겠죠. 근데 지금까지 이러니까 혹시 본문에다가 글씨를 써야 되는데 너무 위험한 단어들 있잖아요. 그리고 쿠팡 파트너스도 그렇죠. 사진에다가 글씨를 쓰고 싶은데 사진에 글씨 자체를 넣는 게 부담스러우신 분, 숨기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말씀드린 이 방법대로 하시면 네이버에서 그 사진에 글씨 넣는 것 때문에 혹은 본문에 쓰지 말아야 될 단어, 위험한 단어 때문에 누락되는 일은
없으실 겁니다. 오늘은 제가 네이버 이야기도 했는데요. 티스토리도 하시지만 네이버도 우리가 놓으면 안 돼요. 네이버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이버를 해야 티스토리에 또 활용도 할 수 있고, 우리는 또 부수적인 수입들 파이프라인 계속 늘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쿠팡 파트너스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 특히 브랜딩 블로그와 관련된 것들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광고 수익 외에 추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한국에서는 아직은 네이버 블로그를 잡고 있어야 됩니다. 같이 운영하시면서 이러한 팁들을 몸에 익혀두시면 나중에 활용하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사양 잡스였습니다.